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어도 절대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요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나이 들면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그동안 저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갑자기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라는 곳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만났던 관계들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많이 했고, 저는 그것이 제게도 필요한 정리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임, 억지로 나갔던 경조사 등 모든 것을 치우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는 말없이 나왔고,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아주 똑똑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잡한 관계 없이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둔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주말에도 시끄러운 연락 없이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조용함이 사실은 무서운 공허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피곤해서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드는 시간과 힘이 아까웠고,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웃에 사는 선배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고, 친구들에게도 약한 소리 하기 싫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 선배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으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음의 피로 외에도 돈 문제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주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내는 친목 모임 회비, 식사 비용,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경조사비가 그렇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남에게 돈을 쓰는 모든 행위가 곧 저의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모임에 나가는 대신 조용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더 곤란하고 무서운 문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하려는 결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연을 끊어내고 얻은 그 가벼움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제 삶에 찾아온 것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아주 깊고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는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그 고독은 견디기 힘든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 통의 안부 전화도 울리지 않는 집에서
저 혼자 먹는 밥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시끄럽게 켜놓아야만 겨우 그 침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가 만약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그저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그 자체입니다. 고독사라는 슬픈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이 없는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마음과 몸이 약해지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외로움이 우울증이나 심지어 나쁜 병까지 생길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이웃에 사는 선배님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선배님은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데 만약 내가 잘못되면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줄까 싶어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선배님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어 했던 우리의 결정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무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고독이라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이웃이 꼭 필요한 걸까요? 저는 관계 단절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노년의 관계가 단순히 함께 놀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진짜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자녀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속마음이나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훨씬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년의 관계는 서로서로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팠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것은 바쁜 자녀가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었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주었으며 저의 안부를 매일같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미리 끊었더라면 저는 혼자서 병을 앓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친구나 이웃과의 끈끈한 관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 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통계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는 모임은 우리의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시키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삶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외로움의 무서운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함께 크게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매주 한 번씩 가까운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나오시는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모든 것이 재미없고 힘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걷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약보다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노년의 관계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의 생명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저는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계가 끊어지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생기는 직장 관계의 사라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던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 관계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회사 관계에만 너무 의지했던 만재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만재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전화가 울리지 않는 것에 아주 깊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만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군요. 내가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명함이 없어지니 나 자신도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공통의 화제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겼고 수많은 관계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는 자녀의 품 떠남입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찾아 떠나면 부모는 갑자기 아주 큰 허전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만 살았던 영일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일 씨는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난 후 남편과 둘만 남겨진 집이 너무 넓고 적막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영일 씨는 저에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힘도 없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결국 아주 큰 외로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은 삶의 가장 큰 기둥을 잃게 됩니다. 재훈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아주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재훈 씨는 아내를 간병하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미뤄두었고 아내가 떠나고 나자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이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훈 씨는 저에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 덕분에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모임에도 나갔었는데 아내가 없으니 이제는 혼자 밖으로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너무 많이 의지했던 나머지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잃게 되는 가장 흔하고도 아주 위험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관계를 잃으면 그 고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인연을 잃는 무서운 순간들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관계를 똑같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취미와 봉사가 가장 좋은 연결고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오직 같은 관심사만으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아주 좋은 인연 맺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둔 후 평소 좋아하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나가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거 회사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지위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사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만 소통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동시에 삶의 의미까지 되찾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같이 봉사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모임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선배님은 저에게 인터넷 걷기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걸은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모임이었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면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저에게 피곤하지 않고 아주 좋은 새로운 관계망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다시 만드는 것도 나이 든 삶의 행복에 꼭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어른 대 어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둔 후 자녀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고 예고 없이 집을 찾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큰 짐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삶이 저희에게 너무 기대면 저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지만 딸의 말은 저의 가족 관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녀와의 지켜야 할 선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대신 저는 저의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충고보다는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깊이 간섭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어른으로서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서로 지킬 선이 분명해지자 가족 간의 다툼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에게서 독립된 저만의 삶이 생기자 자녀들도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야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는 외부의 새로운 인연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관계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으려는 유혹에 다시 빠지려 할 때마다 저를 잡아준 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는 과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인연을 끊었던 분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 연락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고 어색한 침묵을 견뎌야 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저는 용기를 내어 관계 회복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회사를 그만둔 후 연락이 끊겼던 직장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까봐 마음 졸였지만 얼마 후 후배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후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방해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통화는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저와 같은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 회복 시도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의 연락에 무관심하게 반응했고 제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절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그분에게 다시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냈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바빴다.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연락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회복은 아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밭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끊겼던 관계의 끈을 다시 잇기 위해 제가 보여준 작은 용기와 끈기는 결국 제 삶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해주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려던 과거의 저를 깊이 반성하며 저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외로움과 관계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인연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잠시 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튼튼한 기둥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 든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여 지키고 가꾸어온 따뜻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인연 정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무서운 고독이라는 침묵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가 떠나는 등 인연을 잃는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와 봉사활동을 통해 피곤하지 않고
좋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족과는 서로 존중하는 어른으로서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어 다시 연락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고, 그 끈기는 결국 저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가득 찬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고, 불안감 대신 든든한 안정감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 새로운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살아가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관계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쌓아두면 나이가 들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재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연을 끊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